오늘 국민의힘에서 서약식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과 후보자들 사이에 간담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홍준표 후보라든지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서약식을 보이콧하겠다. 아마 어제만 해도 5명 정도가 보이콧하겠다고 문서를 작성해서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는가? 밖에서 볼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5명이 보이콧을 한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임을 한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사임을 한다고 했다. 그런 분위기. 그리고는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해서 그 사임은 없던 것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그러면 홍준표, 유승민을 비롯한 이 쿠데타 세력이 힘이 막강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번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5명 중에 4명이 빠진 그런 상태로 국민의힘 서약식도 했고 또 후보자 간담회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보이콧한 사람들에 대해서 몇 차례나 유감을 표시했고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우리 정부의 총리를 역임한 분으로서 지도부가 변함없는 그리고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있고 전권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 후보들이 이렇게 원처럼 자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앙에 들어가서 정말 정확히 90도 절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간담회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9월 2일 현재 유승민 후보는 선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에 이르러서는 김웅 의원이 나서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것을 또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와 함께 9월 4일에 또 하나 나온 게 유승민 후보가 그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농지를 샀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게 편들어주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사실은 이준석의 약점을 상처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글로 그렇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때 윤희숙 의원 이야기를 하면서 부친의 투기 의혹 이 말을 쓰고 이준석 대표는 윤희숙 의원처럼 정보를 입수했는지 또 그 돈의 일부를 윤희숙 의원이 댔는지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투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알린 것이고 또 기정사실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면죄부는 18살 학생이 아버지에게 줄 정보도 없었고 돈도 없었다. 뭘 책임지라는 건가? 그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이미 오염됐는데 깨끗해질 리도 없죠. 그런데 이런 유승민 후보에게서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문제, 그리고 김웅 의원의 그 윤석열 고발 사주 문제. 이런 것들이 4일에 있었고 5일에 이제 그 보이콧, 이제 이게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유승민 후보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10월 4일에 홍준표 후보가 청부고발 사건 이야기를 했고 또 4일에 이준석 코앞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부친 토지 투기 의혹.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18살 유학 시절에 있었다는 부친의 농지법 위반 여부는 이준석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준석을 공격하는 민주당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농지법을 위반한 게 무슨 윤희숙 의원 부친의 토지 투기 의혹하고 같은 것이고 또 문재인 씨 사위가 이스타항공에 변칙 근무하는 그런 것이고 사실은 다 나쁜 것이죠.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서 이준석을 편드는 것 같으면서 봐라 이준석에게는 이런 그 치명적인 흠이 있다. 이 두 후보가 거의 똑같은 것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자,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경우 유승민 후보도 일단은 그렇게 보이는데 이준석은 우리 만약에 조폭이라 그러면 우리 조폭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이준석은 딴 데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벗어날 수 없도록 올가매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준석 아버지 사건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9월 4일에. 유승민 후보 쪽에서 이제 먼저 확실하게 나온 것들이 왜냐하면 김웅 의원은 유승민 캠프에 있으니까 김웅 사건 그리고 이준석 아버지 땅 사건 이것을 왜 유승민 후보 쪽에 먼저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 뭐 김웅 의원이야 자기 캠프 사람이니까 그렇고 이준석 아버지 땅 사건은 나중에 홍준표 후보하고 연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유승민의 손을 거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이준석 대표 아버지의 그 땅 사건이 어떻게 보도됐는지 다들 봤을 겁니다. SBS가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땅이 17년 전에 산 땅이 갑자기 제주도에서 여기입니다 하면서 여기가 이준석 대표 부친이 소유한 땅입니다. 이렇게 SBS 보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보도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하고 그 주위에 땅을 다 나눠 샀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러면 같이 땅을 나눠 산 친구들이 그 사실을
제보를 했는가? SBS가 바로 찾아갔으니까. 17년 전에 산 건데 17년이 흘렀으면은 그게 지금 가서 몇 년 전에 샀고 한 그걸 본 사람들이 제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17년 전에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와 가까운 사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보를 흘렸을 때 이렇게 되기가 가장 쉽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보가 있지 않으면은 못 가는 거죠. SBS가 바로 제주도까지 갔다.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SBS가 가서 거기를 찾아왔다고 했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이준석 아버지가 방송사가 왔다 갔다는 걸 바로 알고 포크레인 보내서 거기 있던 거 다 뒤집어 엎었죠. 상당히 신속했습니다. 혹시 제주도에 있는 이준석 대표 아버지의 친구가 부동산 쪽에 있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는 그때 제주도 가지도 않고 샀다고 그렇게 그 목소리가 방송에 나왔습니다. 뭐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가지도 않고 샀다면 문제는 더 큰데 그냥 그렇게 변명을 했다. 물론 SBS가 가서 요새 이 땅 값이 어떠냐 하고 물어본 부동산이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의 친구 부동산이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건, 그게 이준석 대표의 오늘 태도, 오늘 이준석 대표가 그 보이콧이라고 하는 일종의 쿠데타, 이것을 처리하는 태도하고 연결이 되어 보인다. 먼저 가장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홍준표가 자기 목숨을 지켜줄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 대한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를 접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준석 대표 아버지의 저 문제를 어디다가 제보했을 수도 있다. 유승민 후보 측 누군가가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들은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 후보 측에서 했을 수도 있다. 뭐 가능성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쿠데타를 당당하게 일으켰는데 보이콧한다. 아니 그 하늘 같은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이, 그리고 홍준표를 지금 그 당을 운영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 데려온 홍준표를, 이 두 사람이 포함이 된 보이콧 명단이 나왔는데 정홍원 위원장이 그만두겠다고 사의 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정홍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아마 이 보이콧을 했던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해치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태경 후보의 페이스북에 가보면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 전부터 하태경, 유승민, 홍준표도 그렇고 이 정홍원 나가라, 굉장히 시끄럽게 나가라고 했죠. 그랬는데 하태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물어뜯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정홍원 사의 표명이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정홍원 나가는 건 네 탓이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보고 빨리 그 후임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라 하고 글을 올린 것이죠. 그러면은 내보내고 뭐 안 그래도 나오는 이야기가 뭐 한기호 부위원장인가 이 사람으로 하면 된다. 우리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90도로 절하면서 그전에도 만류를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주면서 전권을 가진 선거관리위원장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태경 후보가 어땠겠습니까? 아주 의아했겠죠? 유승민이 사퇴하라고 했고 홍준표가 사퇴시키라고 했는데 안 시키네. 하태경 후보는 이상하다 하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정홍원이 스스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걸 붙잡고 그 다음에 전적으로 신임을 한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그 신장개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나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그게 당원에 있는 거냐. 이준석 대표는 당원 당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당규가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내가 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야 뭐 이준석 대표가 당원이나 당규 그거 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그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때도 사실 살짝 이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었죠. 경선준비위원회에다가 경선 룰을 제외한 전권을 주었다. 그런데 그때 이준석 내가 줬다 그게 아니고 최고위가 그거 추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서병수 위원장을 옆에다 두고 이준석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위세를 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하고는 다르다. 전혀 설치지를 않고 진짜 정홍원 위원장에게 90도로 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100%다 주게 되면 유승민이나 홍준표에게 이준석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왜 그랬을까? 결국 지난번 경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 게시판이 다운되고 전부 이준석 나가라. 사퇴해야 한다. 그게 사실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경선 룰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준석 나가라.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경선준비위원회 그때부터 이게 유승민이나 홍준표는 이준석을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그것만이 아니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홍원을 찾아가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기고 그리고 전권을 준 건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비슷한 경우가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홍준표 후보에게 뭐 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그래서 기가 죽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 방송에 가끔 나오면 거듭해서 우리 최고위에서는 다 선관위에 드렸습니다. 전권을 다 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똑같이. 그러고 보니 이준석 대표가 얌전해진 시점부터 김재원 최고도 얌전해졌다. 사고를 안 친다. 이건 확실하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당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페북에 글도 안 씁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이 둘이 하는 말 중에 똑같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을 줬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보이콧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측에서는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 그거 인정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신장개업에 나와가지고 선거관리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그때 최고위가 추인을 했다. 그러나 의결은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추인과 의결을 구분하고 있죠. 의결은 안 했다. 그러면 추인이 무슨 뜻이냐?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그냥 받아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추인이라고. 이준석 대표는 그 법률 용어를 정확히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했고 의결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추인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받아서 선관위에다가 넘기고 이제 선관위가 다 알아서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추인 안 했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의결 안 했다라는 말과 김재원 최고가 추인 안 했다. 이 둘이 다 같은 뜻으로 사실이고 모든 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이걸 이 두 사람이 각각 방송마다 나와서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태경 후보도 멍청해지고 그 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지금 상당히 당황했겠죠. 홍준표 후보가 오늘 참 흥미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세등등하게 공작 정치를 했다 하면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정오 좀 지나서는 자기가 쿠데타 세력이니까 그 보이콧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서약식 하는 당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경선관리가 부당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한 3시 전, 그 간담회가 3시에 시작을 했으니까 3시 전만 해도 느긋하게 또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역선택은 안 보이게 그냥 막대 그래프만 있는 그런 여론조사 그림을 올립니다. 그리고 한 오후 3시경 그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죠.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룰 개정을 하겠다는 거냐. 그런데 그거는 좀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황교안 후보도 역선택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최재형 후보도 역선택의 문제점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두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죠. 아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참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역선택 방지 규정을 주장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 한 명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3대 8이다. 숫자 참 좋아하죠. 3대 8이니까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때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을 재신임했고 그 전에 그 다음에 그 후보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자들 있고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 정말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게임 끝난 것이죠. 홍준표 후보는 이거를 이때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갔든지 아니면 정보원이 좀 늦었든지. 그리고 나서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간담회에 참가한 모든 후보들이 다 보이콧한 후보들을 이건 당에 대해서 당을 해치는 것이고 정권 교체에 이거는 반대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하는 정도로 후보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후보들 자기들 눈앞에서 이준석이 90도 인사를 한 겁니다. 그걸 본 것이죠. 홍준표 후보도 그 다음에는 사실을 알게 됐겠죠. 저녁 이제 6시가 넘어서는 보이콧 전투에서 패배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면서 당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옳은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오늘 글을 참 여러 개 올렸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성격에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보이콧이라는 거를 했는데 이겼으면 이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그냥 아닌 척 한 것이죠. 그리고는 밤 8시에 또 글을 올립니다. 경기 뉴스인가 하는 거, 그런 아침에 내내 올렸던 그건데 그거를 올려놓고 드디어 골든 크로스를 이루었다. 이재명을 당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올리더니 또 속이 타는지 1시간 뒤에 또 올립니다.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하고 또 올렸는데 경기신문 RN서치 그 조사 열린민주당에서 홍준표 49% 지지받은 범보수 후보 조사 결과를 올린 것이죠. 이거 올리면 올릴수록 역선택의 문제점만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오늘 보이콧 해놓고 보이콧 했다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그 이빨을 드러내고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 막대 그래프만 갖다 올리고 그렇게 도배를 하면서 이건 뭐 홍준표 후보가 평소에 그의 성격에 비하면 사실상 침묵하는 것이고 사실상 잠수해버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 홍준표 후보가 지금의 상황을 심상치 않게 여기고 있구나. 오늘 선관위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글을 많이 올리는 거는 보이콧 게시물을 덮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일로 해서 하태경 후보도 지금 할 말이 없는지 침묵하고 있고, 유승민 후보 마찬가지죠. 오늘 일을 완전히 오늘 일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넋이 나간 듯이 하여튼 다들 이 보이콧을 선언했고 실제로 오늘 선관위 행사에 가지 않았던 네 사람,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뭐 의기소침해 있다고 할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한 정오부터 간담회하기 전까지는 혼자서 열심히 싸우고 자기 자랑도 하다가 이제 전투에서 패배한 걸 깨닫고 나서 변명 올리고 여론조사 게시물로 덮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준석 대표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다. 거기에서 이번 이 판도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왜 바뀌었는가?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듯이 이준석은 뒤에 아버지 친구인 유승민이 있다. 그 다음에 유승민이 아무리 봐도 지지율이 안 오르고 이건 희망 없다. 지금쯤 됐으면 끝났다. 그래서 홍준표로 갈아탔다. 지금까지는 이준석의 위치를 그렇게들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와 유승민이 싫어하는, 사실은 정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래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정홍원은 윤석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색칠을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홍원 위원장을 본인이 관두겠다고 하는데도 전권을 다 주고 앞으로 경선 과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정홍원 위원장에게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러면서 오늘 한 이야기가 참 의미심장하죠. 2012년 대선 승리를 했던 승리를 했던 경험하고 연결 지으면 그야 항상 모셔오고 싶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홍원.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문에 서러운 근 5년을 지내고 있는데 문재인이 아닌 우리 정부,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이러면서 전권을 준다. 그랬다는 겁니다. 유승민과 홍준표가 이준석을 뒤에서 목줄을 매가지고 여태까지 부려먹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이준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죽겠다. 그런 상황일 때 이들은 이준석을 구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아버지 땅 사건을 풀어가지고 길들이기, 조직에 배신하면 쓴맛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간 것인가? 게다가 가능성도 없고 홍준표 후보 역시 마찬가지죠. 홍준표 후보가
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그 얘기 왜 나왔느냐?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역선택을 벌이면 내부에서도 이길 수 없다. 역선택 벌인 결과는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 자리 숫자. 잘해봤자 뭐 그 정도인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나 이낙연 후보를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중에 선출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이 보수의 모든 힘을 다 투여해서 이 사람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 학습 효과도 있어야 하고 또 일반 국민이 봤을 때 이미지도 좋아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좀 힘들다. 뭐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쿠데타까지 일으키고 이준석 대표의 목에 칼을 대고 말 안 들으면 좋지 않아.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과 홍준표가 이준석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할까 혹은 위협이 되는 인간의 모습을 살짝 보이고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 두 사람에게 자기가 쓸모없는 사람으로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홍준표, 화태경 그리고 안 누군가 그렇게 지금 이번 간담회 참석을 안 했는데 요 사람들이 쿠데타 세력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후보자들은 착실히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일정을 따라서 뭐 서약도 했고 그런데 오늘 안 간 사람들 이거 경선 후보자 등록할 때 거기 서약서 이미 썼습니다. 써놓고 위반을 한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첫 컷오프 할 때 컷오프 시켜야 합니다. 서약을 위반했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약간의 기류가 바뀌었다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